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점점 더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야당이 이것저것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얼마나 서초경찰서가 부당하게 이 사건을 처리했는지를 들춰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아주 충격적인 사례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용구 차관처럼 이 교통사고를 이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 덮어버린 한 경찰관에 대해서 감사원이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지난 5월 요구했다는 이런 케이스를 들고 나온 겁니다. 자, 이게 맞다면 감사원은 서초경찰서를 감사해야 됩니다. 비슷한 이유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단순 폭행 사고로 위장해서 끝내서 내사 종결해서 봐줬다면 이 경찰관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자, 경찰이 가해자였고 이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억울한 그런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요청한 겁니다. 자, 이 케이스를 그대로 서초경찰서에 대입한다면 이용구 차관, 당신은 변호사였습니다. 이용구 차관을 처리한 형사과장, 서초경찰서장 다 사법고시 출신이랍니다. 이 두 사람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이용구 차관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용구 차관은 추미애를 대신해서 동부구치소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지금 법무부를 보는 시선이 그렇게 따뜻하지가 못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단일 시설로는 최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용구는 뭔데 저 서로 봐가지고 사과를 합니까? 뭐 알거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이용구의 흑역사, 한 달 전 있었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자, 이 사건을 봐준 것으로 보이는 서초경찰서, 지금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수사 처리를 한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서초경찰서 그리고 이용구 차관을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감사원이 부당하게 교통사고를 내사 종결한 담당 경찰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러한 판단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이 고의로 사건을 덮었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고의로 사건을 덮은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입수한 징계 요구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월 부당하게 교통사고를 내사 종결했다며 강원지방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정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직은 상당히 중징계입니다. 이 사고는 2018년 발생했습니다. 2018년 9월 강원도 화천군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맞은편에서 달리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해자는 중앙선을 침범해서 달리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피해 입힌 겁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쇄골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담당 경찰관 A씨는 단순 물적 피해 사고다 그러면서 내사 종결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쇄골뼈가 부러졌는데 단순 물적 피해 사고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형사 입건을 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저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서 쇄골뼈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단순 물적 피해 사고입니까?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당시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경기경찰청 소속의 현직 경찰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경기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이 이 가해자인 사건을 봐준 겁니다. 같은 경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봐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원은 담당 경찰관 A씨의 교통사고 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피해자가 다쳤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담당 경찰관이 고의적으로 뭉갰다는 겁니다. 그래서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하라고 인사권자에게 요구했습니다. A씨가 제기한 적극 행정 면책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야당은 이런 감사원 판단 올해 5월달입니다. 자, 이 같은 감사원 판단에 비춰 지난달 이용구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서울 서초경찰서의 담당 경찰관도 중징계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하면 피해자들은 뭐가 됩니까? 같은 경찰관이라고 법무부 법무실장 지낸 민변 출신의 문재인 정권의 주요 인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용구 변호사 욕설을 내뱉고 폭행을 하고 이런데도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피해를 원하지 않는다. 단순 폭행. 내사종결 끝내버려. 잘 끝났습니다. 이용구 변호사님 친절하게 전화까지 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최초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 2차관이 정차 도중에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을 보고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합니다. 파출소 경찰관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용구 차관을 서초경찰서는 단순 폭행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와 합의를 했더라도 얼마나 돈을 많이 줬는지는 모르지만 합의금을 주고 이렇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특가법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 폭행으로 하게 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종결! 이러니 서초경찰서가 지금 의심을 받는 겁니다. 자, 서초서는 특가법이 아니라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했고 합의가 이루어져 사건은 내사 종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인 택시기사 대신 처벌 불원서를 대신 작성해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119 신고 녹취록 공개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랍니다. 누가 봐도 이용구를 봐주려는 서초서의 이 눈물 나는 노력이 보입니다. 정결한 형사과장 그리고 그 보고를 받았다는 서초서장 모두 사시 선후배 관계입니다. 자, 어쨌든 이 일은 감사원도 감사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수사하면 아마 윗선이 누군지가 드러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몸통을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지성의 융단 폭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